오늘 보실 내용은요. 일단은 고등학교 내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일단은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잠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영어 수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를 한번 볼 건데요. 보통 이제 뭐 1번이나 2번 경우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추운 날씨에도 학교 보내고 오실 정도로 이렇게 열성을 다 보이시기 때문에 1번이나 2번 어머님들이 이렇게 들어서 많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보시면은요, 고등학교 영어 내신 공통점. 그러니까 지금 서울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보통 이제 강남역이 있는 아이들을 이제 많이 해본 이제 결과 이제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보다는 그래도 서울 경기권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영어 내신의 공통점은 교과서하고 수능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요. 학교에 부교재라는 게 있는데, 보통 그 부교재라는 것은 지난 한 5개년, 10개년의 수능 모의고사를 짜집기 한 게 부교재인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좀 더 빡세다라고 하는 이제 학군이 좀 좋은 그런 학교의 부교재는 출처를 저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나오는, 정말 선생님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부교재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학교도 있어요. 짜집기 해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학교에서 쓰는 부교재라고 하더라도 모의고사 모아놓은 교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난 모의고사가 부교재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은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교과서 나가죠. 학교에서 부교재라고 하는 거 나가죠.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예를 들면 중간이나 이제 기말 보면 그 전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해당 연도에. 그거까지 시험 범위. 그래서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교과서, 모의고사가 두 종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4월에 5월에 뭐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3월에 본 모의고사가 요번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고, 그러면서 교과서는 교과서이고 부교재, 모의고사를 짜집기 한 그 교과서, 그 부교재도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있고, 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현직 선생님들은 이제 프린트 열심히 주시고요. 막 그래요. 절대 100점을 내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기상천외한 방법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어떤 그 저사고는 시험 범위 안 알려주고,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은 지문에서 1개, 2개 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등급이 이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쓰세요. 근데 진짜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교에 따라서 어휘를 되게 강조하는 학교가 있고요. 어법을 강조하는 학교가 있고, 어휘 어법보다는 독해에 좀 더 그러니까 중점을 두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막 계속 이사를 다니실 거 아니시고, 우리 아이가 여기서 계속해서 다니면서 특정한 고등학교에 갈 거라는 게 대충 거의 정해진 상황이지, 이사를 다니지 않으실 거라면, 그러면 그 학교의 특징을 알아보시는 것도, 지금 비록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비록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성향을 먼저 알아두시는 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는 공부죠. 그렇죠? 영어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지금 프리토킹을 잘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요. 미친 듯이 변화하는 입시에, 그쵸? 영어가 쉽다고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뭔 상황인지 모르겠고, 지금 요즘에 영어 유치원의 평균 사교육비가 100만 원대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103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200대잖아요. 그죠? 근데 5살, 6살, 7살 애들이 200만 원씩 써요. 달달이. 그런 영어 사교육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그럼 다 거의 다 지금 애들은 영유 안 나온 애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이 되면 영유 나오거나, 아니면 영유를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영어를 빡세게 안 하는 애들은 아닌데, 이상하게 아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를 모르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영유는 입시 지향이 아니고 그냥 언어 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성향에 젖어서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면 우리 입시 현황에 맞을까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수업을 못 쫓아가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쓰는 용어를 못 알아들어서 못 쫓아가요.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얘네 그냥 원서 주면 읽는 애예요. 그런데 학교 원서보다도 훨씬 더 예를 들면 언어의 그 난이도라고 봤을 때 떨어지는 거를 틀려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영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한테 뭘 시키는지를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틀려서 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사담을 얘기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초등학생들도 공부할 거고 중학생들도 공부를 할 건데 각각 우리 아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킬지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지 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벌써 목표, 막 입시지향으로 공부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은 즐겁게 공부하면 되는데요. 초등학교 최소한 이제 빠르면 5학년 한 2학기부터 보통은 이제 좀 공부 좀 시작하네라고 하면 6학년부터 중학교 이제 들어가기를 위한 이제 선행 아닌 선행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학원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학원마다 다 정말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해놓으면 도움이 안 되는 건 없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펼쳐놓은 거고요. 어머님도 지금 다 다양하게 옷을 입으셨지만 시장에 가면 다 좋은 옷 되게 많잖아요. 우리 마키세.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다 사서 입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한테 맞는 그거를 잘 골라서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낼 거다라는 거에 맞추어서 이렇게 보내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할 시간으로 한번 이제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영어 내신 공통점이고요. 자, 예를 들면은 잠깐 일예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내신이 치러지는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기본이고요. 수능 모의고사 아까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모의고사 한 개 지문에서 변형 문제로 보통은 많이 내세요. 그런데 모의고사 한 개 지문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교과서도 모의고사 형태로 해가지고 1번부터 6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내는데 지금 제가 1예로 다 쓸 수가 없어서 지금 나열을 다 못한 건데요. 한 문제를 가지고 이런 유형들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자, 지금 여기 맨 위에 보면 지문이 하나 있죠. Dear Parents 이거 하나 보이시죠? 다 이렇게 이런 지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지문이 나왔고 이 문제는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원래 문제였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이잖아요. 이 지문은 똑같은 지문이에요. 글의 순서에 맞게 죄송해요. 글의 순서에 맞게 배열하세요라고 선생님 바꿔서 계세요. 그럼 아이는 뭘 알고 있어야 될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논리적인 순서도 알아야 돼요. 같은 질문인데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도 낼 수가 있어요. 자, 같은 질문인데요.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해놓고 밑줄 그어놓고 고르라고 하는데 요거는 착한 학교예요. 착한 학교가 못된 정말 내가 봤을 때 와 이거 선생님은 본인이 악마를 자청한 거다라고 한 건 뭐냐면 보통 이제 모의고사에 40번대는 보면 이렇게 지문이 좀 더 길어요. 긴 지문을 주고요. 안 알려줘요. 틀렸는데 네가 찾아서 쓰고 고쳐 요 문제예요. 자, 일단 그리고 어떤 학교도 틀린 이유도 쓰고 그냥 고쳐라, 그러니까 틀린 거를 찾으라는 학교도 있고요. 틀린 거 찍어가지고 고쳐라라고 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옆에다 이유를 써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거는 경기권 저기 아니야 어딘가 거기 그런 학교였었어요. 근데 다 일반적이에요. 요즘에 임용고시 봐서 패스하기 진짜 빡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서울권 좀 약간 성적 순으로 자르긴 하지만 정말 울산 선생님도 저기 지방에 가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자기가 공부 빡시게 하는데 설렁설렁 내시겠어요? 불타오르겠죠. 시험 문제 빡세게 내세요. 잘하세요, 요즘 선생님들이.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시험 문제는 저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문법이나 이제 어법 수업을 하시는데요. 문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개념을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웬만해서 선생님들이 문법 개념을 알려주시는데 시간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 명사절이 뭔지, 형용사절이 뭔지,
관계대명사는 어떨 때 써야 되는지 이런 거 상세하게 많이 안 알려주세요.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도나 거기도 빡빡하세요. 그래서 어법 수업을 하시는데요. 어법은 아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has money, 왜 has money가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has 대신에 왜 have를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냥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지, 그냥 그런 식으로 문장에 맞추어서 흐름에 맞춰서 어법상으로 그러니까 언어상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그런 문법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개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떨 때 현재 동사 쓰고, 어떨 때 접속사 쓰고, 뭐 예를 들어 어떨 때 if 쓰고, 이런 건 개념이에요. 적용하는 거 있죠.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예요. 안다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면 전체 내용이 다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동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야, 과거잖아. 그래서 과거니까 현재 시제 나오는 동사 아니지? 이렇게 흐름에 맞추어서 문법을 쫙쫙쫙 설명을 하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a number of experts, 빨간색이가 잘 안 보이시는데 a number of experts in computer securit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자, a number of가 지금 뜻이 뭐냐? 뭐 복수지, 많은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동사가 advise s 붙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advise라는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로 목적격 보어야 이렇게. 알아들으셨으면 대단하신 거고요.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 그리고 저 끝에 regularly는 부사인데 저기 동사 change가 동사지. 그러니까 부사 쓰는 거고 regular 안 돼. 보어는 절대 형용사가 안 되고 부사야. 뭐 이거 넘어가요. 자, 여기에서 영어 들으신 것 같아요. 용어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영어 들으신 느낌 드세요? 아니죠? 응. 영어 수업인데 이게 엄청나게 빡빡한 무슨 국어 문법 수업인가? 이런 약간 느낌이 좀. 근데 글자는 영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쫙쫙쫙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고요. 되게 많고 예를 들면 일일이 설명을 안 해줘도 시험 문제는 나와요. 지문은 설명해줬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그걸 하나하나 뭐 이렇게 무슨 쪽집게 선생님처럼 설명을 안 해줘요. 아시겠죠? 약간 우리가 그래서 그럼 우리가 효율적인 영어학습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머니 효율적인 영어학습을 위해서 이제 이런 학원가 가시잖아요. 우리 어디예요? 저도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보시는 게 선생님 스펙도 보시고요, 뭐 수업의 질도 보고요. 쟤 공부 잘하시고 다니는데 그럼 저기 가야지. 야, 그리고 학원 분위기, 저기는 맨날 시끄럽대 가지 마. 여기는 좀 공부도 좀 하고 딱 갔더니 애들이 말을 안 하고 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걸 보면 어머니 효율적인 영어 학습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다 보시고 보내셨잖아요. 우리 애 영어 너무 잘해서 좋아. 막 이런 거. 아니죠. 뭔가 좀 불안해요. 내가 다 진짜 막 수소문 해가지고 막 옆에도 안 알려줘. 우리 커뮤니티 협력하는 거 정말 해서 갔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라는 케이스가 이제 되게 많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제 학원은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다수를 위한 고맙습니다. 네. 다수를 위한 수업이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자 예를 들면은요 이런 거는 많이 점검을 하셨잖아요. 이런 건 많이 점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볼게요. 반성하는 시간 가질게요. 솔직히 제가 이제 이때까지 강의를 해보면서요. 앞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무시할 수 없어요. 맹모 삼천지교가 왜 괜히 있겠어요. 그죠?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거 잘 해놓고 나서 얘한테 너 못하냐고 막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왜냐면 내가 이제 정말 괜찮은지 학원 이렇게 보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다수를 두고 하는 수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 소수 정예는 또 다른 얘기예요. 1대1은 또 더더군다나 다른 얘기인데 이제 보통 학원 강의를 이제 보내는 어머님들 대상으로.
자, 학원에서, 물론 학원에서 최상의 그 반에 맞는, 그 반 성격에 맞는 교재 라인업은 기가 막히게 잘 해놓으셨어요. 아시겠죠? 학원의 교재 라인업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그 반에 맞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반은, 이 반은 그 학원에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교재 라인업에 딱 맞는 아이들은 있어요. 거기서 차근차근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아이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좋다고 해가지고 하도 안 돼가지고 막 옮기면서 갔어요. 정말 여기 보내면 진짜 우리 성적 오를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왕이네. 맨날 안 간다고 울고 불고 막 떼쓰고 짜증내고 막 이러네. 이래요. 그죠? 그럴 때 한번 보실 만한 게요. 이 교재가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맞는 케이스? 애가 안 한다 라는 소리 나오고 가기 싫다 라는 소리 나오면 일단 해당돼요. 조건 중에. 아시겠죠?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설명 들어도 모르겠어. 야,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보낸 거잖아. 아니, 들었는데 모르겠다니까. 이러면 애만 다그치는데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거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컨설팅 하다 보면 어머님들 이렇게 많이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할 때 교재 다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아이랑. 딱 보면은, 이제 그러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혼자 이제 애는 오기 싫다고 하니까 이제 걔는 영어에 학을 띈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어때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애 하는 교재를 다 찍어서 또 오세요. 그러면요, 보통은 이제 상담을 하면은요, 교재 라인업이 안 맞는 케이스가 10건에 8, 9건 이상은 다 안 맞아요. 안 맞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력에 맞는 수업인지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애가 영유도 아니고 영어 한 게 몇 년인데 최소한 좀 여기서 좀 무리해가지고 여반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놀아요.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애는 또 힘들다고 해요. 자기 실력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애는 중3이니까 최소한 중3들이 듣는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보니까 공부는 안 했어. 근데 중3이 다닌 학원에 너무 애기 맞을까요? 안 맞아요. 학년이 영어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특히 그 실력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싫어하는 거예요.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들고 야구 거리는 이만큼 멀어지고 학원비만큼 멀어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답 정리는 스스로 하는지. 영어 수업만 오답 정리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영어도 오답 정리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의 기본인 단어 관리는 어머님들이 잘 해주시는지. 5번 잠깐 남았는데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요. 그죠?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일단 학원을 보내놓고, 아시겠죠? 이 아이가 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애는 진짜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얘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1년, 2년 보내도 성적이 안 올라요. 시험을 쳤는데 이렇게 점수가 안 오르죠. 학원을 또 바꿔봐야 돼요. 학원 그만 바꾸세요, 언니. 아시겠죠? 그 다니다가 거기서 쭉 다니세요. 어디 가나 선생님 다 좋아요. 교재도 다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원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자체의 교재가 얘한테 맞는지를 보시고, 그러면 이제 상담해보면요, 어머니 얘가 이거 모두 안 돼요 이 소리가 나와요. 안 돼요 라는 거는 그 교재 걔한테 안 맞다라는 소리예요. 걔가 공부를 안 해서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케이스는 어머님들이 이제 좀 과한 욕심을 부리셔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예요. 초등학생이고 영어를 박시게 막 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되게 영재성이 있어가지고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토플 지문을 딱 들이밀고 하라고 막 해요. 그럼 애는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죠. 똑똑하니까.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근데 지문 하나 할 거 그 정도 하는데 막 하루 종일 왼종일 단어 찾고 막. 그럼 우리 엄마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걔는 죽어나요. 한 개 더 할까 그러면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렇게 공부 힘들게 하잖아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못해요. 그게 안 맞다라는 거는 다운시켜가지고 빨리빨리 많이 해가지고 그 실력 그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빨리빨리 받쳐주는 게 좋지, 그거 하나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요, 해결을 하자고 치자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한 방에 일주일 안에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4번은 절대 안 돼요. 4번은 몇 년 걸려요. 몇 년. 알겠죠?
우리 애는 단어 뭐 워드 스마트 3번 봤는데 4번 봤는데 얼마 만이에요? 6개월 만. 다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시간은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5번? 앞으로 한 50번 더 봐야 되겠네? 막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단어라는 거는요 그렇게 안 돼요. 단어라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지문 이렇게 뭐 이런 지문 해석하고 문법 알려주는 거는요. 예를 들면은 막 애 잡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6개월 안에 다 되는 게 독해 수업, 어법 수업 다 돼요.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거는 단어예요. 단어는 지금 영어 공부하는 하는 시점부터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어머님이 하나만 관리해 주시면은요. 뒤늦게 해도 영어 실력은 쑥 오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이제 현수라고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자전거 다니는 애고 영어도 되게 잘해요. 근데 시험만 쳤다면 문법은 하나도 못하고요. 학교 시험은 50점 이하예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잘해요. 근데 학교 시험만 봤다면 50점 이하입니다. 학교 평균 60점 이런 거 아니고요. 아직 시험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시험도 그냥 고만고만한데 얘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너무너무 이상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신 거예요. 이미 사이는 벌어질 대로 많이 벌어지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애는 똑똑하죠. 그전 공부도 잘했고 영어도 잘했으니까 특정한 시점까지 고1까지는 영어 성적이 괜찮게 잘 나와요. 보통 영어 잘하는 아이들은. 근데 고2부터는 진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새로운 세계 영어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자기가 영어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안 나오니까 쳐다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쨌든 중간에 단계를 거쳐서 수업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잘한다고 했죠. 그래서 영어 단어 실력이 어땠을까요? 좋아요. 뭘 주면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걔는 결국에는 고2인데 영유 이런 과정을 거쳤겠죠. 일반적인 자유로운 영어 실력을 올리는 언어 쪽에 강화된 수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적인 파트를 이제 보니 고등학교 거의 시험은 문법 시험이잖아요. 물어봤더니 중1 개념의 문법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어머니 그거 아세요? 그 마더통에서 나온 그 영문법 3,800字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그거 세 권 싸면 요 정도 두께 돼요. 근데 이제 걔 영어 잘한다고 했잖아요. 언어 그리고 이제 그 단어 실력도 괜찮고 근데 개념이 안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권을 동시에 사고 1학년 건 되게 쉬우니까 중학교 2학년 개념으로 잡아서 설명해줘요. 같은 교재이기 때문에 목차가 똑같아요. 난이도만 조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알려주고 챕터 1이 어떨까요? 다 같은 거죠. 숙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잘하니까 또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걔는 개념이 없었던 것 뿐이지 문장 보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그 2번 수업을 하면 한 챕터만 나가는 게 아니라 2챕터씩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숙제가 몇 챕터예요? 6챕터. 근데 다 해와요. 다 해요. 그렇게 하면은 2달이면 3권이 이렇게 뚜껑책이 다 끝나요. 3권 안에 다 끝나요. 석 달 안에 2달 안에 3권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이제 기본 개념만 잡은 거죠. 그러면 이제 단어 영어 실력 참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어법으로 가는 거예요. 수능 같은 경우는 개념이 아니라 독해가 기본적으로 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장을 볼 수 있어야 어법이 잘 됐네 못 됐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 영어 실력도 있고 단어도 빵빵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수능 어법을 위한 단계가 예를 들면 기본 실력 그다음에 실전 이렇게 있잖아요. 3권 사요. 3권 사고 기본 알려주고 그다음 어법에 적용하는 법 알려주고 쫙 같은 맥락으로 묶어서 숙제. 그러면 그 3권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할 때 교재를 할 때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영어 실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되게 특정한 부분이 확 다 빠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개월 안 걸렸어요. 그리고 시험 쳤을 때 당방에 이제 성적 나오니까 이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알았으니까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한 방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칠 수 있는데 단어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얘 단어와의 싸움, 단어 때문에 가늠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님들께서야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는 뭐든지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는 학원 관리, 뭐 선생님 관리 마시고요. 우리 아이 단어 관리만 해줘도요. 아시겠죠? 나중에 진짜 안타까운 상황들 많이 모면할 수 있어요. 단어. 뭐 어머님들이 단어가 안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하셔서 제 말을 듣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하다는 거 아시는데 중요하지? 그거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단어에 신경을 얼만큼 쓰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의 안 하세요. 단어 외워! 이거 끝이고 학원 가 숙제했냐 이제 이것만 신경 쓰시지 단어를 얼만큼 했는지에 따라 그거는 많이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막말로 진짜 막말로 야 숙제 안 해도 되니까 단어만 무조건 패스해서 다른 거 선생님 숙제 못했다고 혼나도 엄마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대신에 단어는 확실하게 하고 이 교재는 무조건 이건 다 알았으면 좋겠어. 그것만 확실하게 관리해 주셔도 나중에 뒤늦게 철들었을 때 공부해도 금방 확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제 약간 그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조금 이제 단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이제 고등학생, 그다음에 지금 중3 둘 다 똑똑한 아이. 한 명은 그냥 일반적인 똑똑한 아이인데 영어를 잘했던 아이고 뒤에는 후자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죠. 공부도 되게 설렁설렁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교재 라인업. 자, 예를 들면 교재가 맞네 안 맞네 이거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수업 이라고 적혀있는데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좀 잘렸네요. SWOT가 뭐냐면 S가 강점, 그 다음에 W가 저 위에 약점, 그래서 O가 opportunity 기회, 그 다음 T가 threat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보통 사업에서도 쓰던데 예를 들면 교재 라인이 우리 아이가 문법을 잘해요. 그럼 강점이죠. 근데 독해를 되게 못해요. 그럼 약점이죠. 그죠? 우리 아이가 그 반에 있지만은요, 그 교재가 이거는 우리 애가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 수업은 수월하대요. 그러면 그 교재는 얘한테 잘하는 거지만 학원에서 하는 거니까 하기는 하되 더 높은 걸 하나 얹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문법을 못해요, 뭐 독해를 못해요, 뭘 못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단어를 얘들은 다 외우는데 얘는 단어가 너무 어렵대요. 그러면 그 단어 교재보다 우리나라 단어는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죠? 초등 단어, 중등 단어, 수능 기본 단어, 내신 기본 이렇게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밑에를 채워줄 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교재 라인업을 맞춰주시면 이 아이는 공부할 때 힘이 안 들어요. 정신적으로 힘이 안 들어요. 아시겠죠? 자, 저렇게 약점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 threat, 위협 요소가 돼요. 얘 때문에 되네 마네, 얘 때문에 시험 성적이 오르네 마네 이래요. 잘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 약점을 기회를 줬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교재 라인업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기회를 어머님들이 점검해 주셔야 되는데 상담해보면 어머니 얘가요 숙제를 안 해와요 이러면 선생님은 그 정도밖에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너 왜 안 했니?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좀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한 이제 어머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어렵구나. 그러면 어머니께서 선택을 잘 못하시겠으면 선생님한테 추천 교재 하나 부탁하시면 되세요. 채워 넣으세요. 그 약점을 채워넣을 기회를 관리를 해주세요. 그게 어머님들이 진짜 이렇게 다니시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좋은 학원 보내는 것도 방법인데 그거는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우리 애 나오면 끝인가요? 애 나오면 끝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 나오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나오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좋은 학원을 보내면 그 애 나온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키워야 되잖아요. 학원이 키워주지 않죠, 우리. 나오면 사회가 우리에게 안 키워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그렇게 기회를 줘서 그 위험 요소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교재 라인업을 잘 어머님께서 점검을 해보셔야지만 되시고 그 다음에 그 교재 라인업이요. 아까 보세요. 아까 전자의 경우 고2 학생 언어적으로 상당히 특화된 수업을 정말 많이 했죠. 근데 뭐에 중점은 안 뒀을까요? 얘가 갈 고등학교 입시에는 안 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학할 고등학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강화되게 교재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세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님도 이사 많이 안 가실 거고 우리 아이가 무슨 고등학교 갈 거라는 게 대충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교재 라인을 하고 방향도 설정하고 밸런스를 그래도 나는 언어를 스피킹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것들을 하시되 뒤에 것도 따로 하셔야지만 되세요. 하나 말 잘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자, 실력에 맞는 수업인지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잘해요. 쉽다고 하면 우리 애는 학원에서 잘해. 그럼 걔는 거기서 빼줘야 돼요, 어머니. 빼줘야 돼요. 거기서 잘하는 거를 막 뿌듯해. 뭐 그 학교도 아니고. 아시겠죠? 얘가 못하는 데로 가야 돼요. 상대적으로. 못하는 건 좀 심했고 할만한 데 가야 돼요. 맨날 시험 보면 100점 맞아고 뭐 80점 우리 애는 잘해서 나 걱정 없어. 걱정 없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 빨리 옮기셔야 되는데 어머님이 걱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력에 맞지 않는 수업이 있습니다. 못해서 안 맞고 너무 잘해서 그 수업이 안 맞고 걔는 좀 옮겨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학원에서는 그런 학생 보내려고 할까요? 안 보내려고 할까요? 절대 안 보내요. 제가 자가리 시켜야 돼. 근데 좀 더 높은, 좀 더 뭔가 맞는 그런 걸 해주셔야 돼요. 그런 애 빠지면 선생님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애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 그리고 오답정 얘기 보면 이게 진짜 전 시중 이런 교재가 있는 거예요. 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한 달 또 계속 수업을 하잖아요. 영어 잘하는 같이 수업했는데 영어 실력이 처음에는 별 차이 없었는데 지금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아이는 이래요. 안 가르쳐도 얘는 이래요. 그럼 포스트잇 모르는 단어 포스트잇에서 다 써놓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해놓고요. 물어볼 거 별표 쳐놓고요. 그럼 지나가면 선생님 이거 그런 애들은 선생님 길게 안 물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학원 가도 선생님 질문 못해. 선생님 바빠가지고. 그건 변명이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해석해주세요 이러면 선생님 절대 못 봐줘요. 못 봐줍니다. 얘가 믿고 내가 하고 싫고 바빠서가 아니고요. 그 시간을 못 해줘요. 근데 수업도 있고 일해야 되죠. 선생님도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걔를 잡고 있으면 나머지 다 놀잖아요. 그래서 못 해줘요. 근데 어떤 아이의 질문 좀 해결해줘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제가 이제 여기서 봤는데 이거 have pp인데 이거 have pp 아니고 had pp 돼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딱 이렇게 질문하면 이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하면 안 되지? 이거 과거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넘어가요. 그러면 옆에서 쟤만 예뻐요. 뒷박이는요. 걔는 질문해줄 수 있는 질문이고 답을 해줄 수 있는 질문이고 얘는 질문을 답을 못 해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해줘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런 아이들은 보통 이제 오답 정리도 잘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다. 영어 상관없어요. 수학을 이렇게 하든 사회 공부를 이렇게 하든 걔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영어도 그렇게 해보라고 해주면 돼요. 하는지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 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학원에서는 못 해줘요. 학원에서도 저도 오답정리 해주는데 이 아이가 틀린 거 다 못 해줘요. 그래서 틀린 거를 기본적으로 해주긴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죠? 단어 관리. 이거는 어머니께서 집에서 뒤를 보시면서까지 해줄 수 있어요. 인심 쓰면서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뭐 어법 수업하고 문법하고 해도 탁 걸려서 못 갑니다. 지금 그런 학생이 있어서 저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 몇 년치 작업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아시겠죠? 그거는 뭐 선생님은 고조부가 와도 못 해주겠네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영어 단어 확실하게 하면 엄마가 이거는 좀 다른 거는 속도상 느려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느리면은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이거는 돈을 들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앞에 거는 돈을 막 미친 듯이 갖다 보면 다 돼요. 예를 들면 시간, 비용 다 돼요. 근데 이거는 시간, 비용 절대 못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 관리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생각하는 연습.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실력에 맞는 수업을 이제 보내라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면은 잘하는 아이는 빼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여기 옆에 문장이 있잖아요. 그림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은 아닌데요. 예를 이래요. 수업을 하다가요. 이제 이렇게 if you have something like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한 문장이긴 했어요. 근데 애들이 if 딱 보면은 이거 뭐게 이러면 생각도 안 하고 가정법 막 이래요. 근데 거의 다 생각 그냥 말하면 거의 90% 이상이 가정법이에요. 그런데 가정법이 아닌 케이스였었거든요.
가정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말은 안 해주고, 야, 우리 가정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니?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과거하고 과거 완료면 이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는 누가 알려줘? 그때부터 가만히 있어요. 잘 생각해봐.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뭘 보고 알아? 문장 보고 아니? 아니에요. 동사 보고 알아요. 동사. is 현재, will be 미래, was 과거. 이게 동사 보고 알거든요. 얘들 가정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그랬지? 네. 그러면 이거 가정법이 아니야? 가정법 이러는 거예요. 자, 다시 가정법 과거는 뭐 보고 안다고? 동사예요. 자, 봐봐. 가정법이야? 아니다. 이제 그때부터 난리 났어요. 이제. 야, 그럼 저거 뭐지? 야, 그럼 왜? 야, 그럼 또 누구는 터득했고 누구는 눈치 못 챘어요. 야, 저거 왜 가정법이 아니래? 야, 저기 해보잖아. 해도 아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문법을 못하느냐? 잘해요. 가정법도 잘 풀어요. 딱 보면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if가 가정법도 있고요, 조건의 if도 있고요, 명사절의 if도 있고요, 뭐 난리예요. 인지 아닌지 뭐뭐라면. 근데 가정법도 뭐뭐라면, 조건도 뭐뭐라면. 여기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애들이 이제 개념은 잘 잡혔으면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생각하는 수업으로 넘기니까 실력에 맞는 수업을 넣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맞는 그런 아이들한테 맞는 수업. 근데 보통 이제 뭐래요? 이 그림. 대학 내일에서 나오셨는데요. 대학생이 이렇대요. 이게 딱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 그러면 애들이. 답은 알려주세요. 아, 귀찮아. 할 말 없는데. 나 모르니까 듣고 있지.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잘하는 아이들도 들으려고 해요. 들으면 수업 학원 가면 모르니? 90%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가냐면 거기 다 다니고 잘하는 애들도 거기 다 다니고 잘하는 애들은 거기 다니면서 또 해야 뭔가 보충에 자기 나름대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맞는 수업을 잘 생각을 해서 권해줘야지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거의 이제 중학교 어머님들하고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초3은 놀리세요. 제발 초3, 초4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어머니. 독서 클럽 보내시는 어머님들 무슨 뭐 하시는 제발 빡시게 공부 입시 쪽 말고 그냥 영어로 그냥 놀게 해주시고 단어는 빡시게 해주세요. 처음 공부 좀 이렇게 하고 싶으면 단어. 저도 애기 단어 위주로 많이 해줘요. 이제 중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좀 시작하시면 좀 이른 감 있지만 괜찮아요. 일단 하시면 되고. 중학교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일단 중학교 문법 기본 개념. 문법이라고 하시면 어머니가 시중에 가면 중학 영문법 3,800제, 뭐 대치동 영문법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교재 있죠? 그거보다 확실히 개념. 문제 푸는 거 아니고요. 명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관계사가 뭔지 그 용어가 명확하게 들어있어야지만 넘어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언어예요. 수업의 언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지면 심한 문법을 조금 더 이제 고난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개념을 이용해서 문장을 분석하는 거. 그게 어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if you have something.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저런 구문독해라는 책이에요. 얕으면 저게 if가 먼저 가정법의 if, 조건의 if, 명사절의 if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게 뭔지를 본인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되고 있는지를 이제 봐주면 되고요. 문법 개념을 이용해서 영작을 해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등급을 나누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서술형이에요. 영작이에요. 영작. 그 영작에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장을 쓰시오 이런 거예요. 한글로 주고 쓰세요. 영어 잘하는 애들, 영유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거 쓸까요? 못 쓸까요? 써요. 단 관계대명사를 반드시 넣어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는 쓰지 마시오 이렇게 나가면 거기서 그 조건 안 줬으면 썼을 텐데 그 조건 줘가지고 못 써요. 뭔 말이야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어제 만났던 아이는 뭐 선아라는 아이였어. 이렇게 쓰시오 이러면 쓰는데요. 선아를 강조해서 강조 문법을 쓰시오 이러면 그거 뭔 말인지 못 써요. 그 말 안 했으면 그냥 그렇게 말했을 텐데. 조건 안 줬으면 말했을 텐데요. 조건 주니까 죄송해요.
조건을 안 줬으면 했을 텐데 그 조건을 줘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뭘까요? 문법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개념을 이용해서 서술형 연습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 영작 실력도 있고 글쓰기 실력도 있어야 되는데 개념을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중학생들 수행평가하면은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중학생들 수행평가하는 거 잘 보세요. 영작해오라고 하면은요, 교과서에서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영작해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어제 있었던 일을 쓰되, 여행 갔던 일을 쓰되, 관계대명사 that 절대 쓰지 말고 위치 하나 쓰고, 가정법 입 하나 쓰고, 투부정사 반드시 포함해서 5문장 들어가게끔 쓰기. 그러면서 한 문장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쓰다가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애들이 이제 힘든 거예요. 낑낑대요. 왜냐하면 글을 관계대명사에 맞춰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그림을 배운다. 나는 선배에게 그림을 배운다. 그 선배는 그림을 잘 그린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관계사를 집어넣으라고 하면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선배에게 그림을 배운다. 이런 영어 문장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어휘는 중학교 때부터, 근데 초등학교 어머님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단어만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독해 있으면 독해 문제 맞췄네 틀렸네 이거 다 하지 마시고요. 거기는 단어 어머니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한글로 물어보세요. 비겁하지만 한글로. 너 영어 대답해. 뭐 이런 거 있잖아. 해가지고 쫙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쳐볼까? 나는 한국말 할 테니까 너는 영어 쓰고 한글 써. 뭐 이렇게. 그거는 집에서 어머니 해줄 수 있어요. 영어 선생님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비용을 들여도 안 된다니까요. 어머님의 시간이 들어가야 돼. 시간에 그게 들어가야지만 해결되는 거고, 좀 더 이제 좀 고학년이면 이제 동의어 반의어 이런 거 좀. 이제 옆에 사전이 있으면 물어봐주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머님께서 한숨 쉬시는 거는 우리가 내 말을 들어야 말이죠. 평소에 사이도 되게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끝이.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제 선행을 하신다면요. 중학교 때 보통 많이 하거든요. 고1 모의고사부터 이제 풀이를 하고 중학교 때 고3 모의고사 난이도까지 풀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걔는 내신 때문에 물론 힘들어요. 근데 준비 안 하고 간 애는 거의 포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바로 이렇게 수시한다고 하다가 바로 어디로 갈까요? 정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신 이제 수시로도 이제 승부를 걸어보고 정시로도 승부를 걸어보려면, 그리고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되게 쉬워졌다고 하지만 수능이 쉬워졌지 내신에서는 빡십니다. 엄청나게 빡세요. 근데 그거는 직접 보내보시면 그때 아세요. 경험치로 아시는 거고, 보내기 전에는 몰라요. 저도 아이가 어리니까 뭐 얘기 들으면 아는데요.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근데 직접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행하시면 모의고사도 한번 계속 풀려보세요. 기본이에요. 모의고사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어머님 되게 주변에 좀 고등학교를 보내는 친구분이 있으면 시험지 한번 얻어가지고 수능 모의고사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세요. 똑같아요. 아니면 인터넷 쳐서 한번 보세요. 보면 수능 모의고사 시험이랑요 내신 시험이랑 똑같아요. 뭐 족보닷컴은 여러 가지 그 형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거든요. 기출 문제. 그래서 꼭 우리 학교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 뭐 족보닷컴이나 무료로 해가지고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문제 풀이는 학습 진행. 얘가 공부를 한 해, 만 해, 막 이런 거 말고요. 오답 정리하고, 그죠? 틀린 거 다는 아니어도 최소한 10개 틀렸으면 한 3개 정도는 얘가 하고 있는지를 그걸 한번 보세요. 10개 틀린 거 다 하면 너무 좋은데요. 그것도 힘드니까 틀린 거는 맨날 틀리는 거 맨날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으면 어떨까요? 다 이번에 틀린 거 10개 다 못했다고 하더라도 3개 했으면 그거 확실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맨날 안 틀리겠죠.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저희 이때까지 이제 그 어머님께 엄마 학교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입시 트렌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형식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컨설팅을 하다 보니 너무 답답한 케이스가 되게 많고, 그리고 컨설팅을 받으면 다 실력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잘나서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 아이한테 딱 맞는 이 수업이 다 들어가요. 컨설팅은 학원 수업이 아니에요.
가외는 또 어떨까요? 가외는 선생님 이거 얘 문법 못하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전체적으로 좀 전문성을 가지시는 좀 이렇게 가외 전문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컨설팅을 하시면서 하죠.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얘가 어떻게 갈 건지에 맞춰가지고 교재 라인업 싹 다 짜주고 그 다음에 1대1이니까 당연히 어떨까요? 실력에 맞게끔 해주는 거죠. 잘하는데 개념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교재가 높으니까 거기에 맞는 수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컨설팅 할 때는 또 어떨까요? 보통 틀린 것만 하니까 오답 정리가 어떨까요? 그냥 되는 거 선생님이랑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트가 없어도 그냥 오답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냥 단어 관리는 못 해줘요. 알겠죠? 못 해줘요. 생각하는 연습은 어떨까요? 마찬가지 그 유형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같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생들은 정말 너무 최적기죠. 어머님은 요것만 해주시고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 야, 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 하는 대신 예를 들면 막 오늘 하루 쉬어도 괜찮아. 근데 요번 주에 했던 거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하자. 뭐 이렇게 관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애가 단어를 잘하면은요 어떨까요? 지가 영어 잘한다고 착각이 들어요. 그 착각이 어떨까요? 진짜 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영어 잘해요. 그러니까 단어를 못하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지가 영어 못해요. 걔 99년씩 영어 지지리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엄청 잘한 거죠. 너무너무 잘한 거죠. 진짜 못한다고 생각해요. 페인이에요 수업 시간. 근데 딱 옆에 서가지고 짝짝짝 알려주면 그 반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고 또 잘해요. 아시겠죠? 그러나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너무 이제 계속 이렇게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걔가 너무 피크였던 거예요. 99점. 단어 때문에 인생이 망칠 판이에요. 아시겠죠? 학교가 지금 완전 왔다 갔다 할 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머님들한테 영업 비밀 아닌 비밀인데 일단은 해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들어가면 당연한 소리예요. 그죠? 근데 얼마만큼 여기에 어머님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여기에 노력 많이 안 기울이셔도요 여기 가면은요 다 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 가면 저거 다 그냥 기본이에요. 아무 데나 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 신경 써주세요. 이건 집에서 신경 쓸 수 있어요. 어머님이 조금 한 번에 더 전해가지고 우리 이거 못하는데 좀 교재 추천해주세요. 제가 볼게요. 이러면 추천해드리면 또 선생님 되게 부담되거든요. 내가 봐줘야 되는 줄 알고 못 봐주거든요. 힘드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걔만 봐줄 수도 없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메꿔주고 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설지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해결되고요. 진짜 모르는 거는 거의 진짜 해설지 봐도 모르는 케이스는 그 교재가 안 맞는 거니까 또 다운시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기한테 딱 맞는 교재는 해설지 보면 해결이 다 되는 교재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거를 메꿔서 해주시면 돼요. 컨설팅 때도 교재 많이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설명은 딱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교재가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요. 여행 가봐. 왜냐면 그게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교재가 많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집에 가면 교재가 많아요. 걔는 공부 잘했으니까 막 이렇게 많이 풀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많이 걔도 애고요. 학생이고요. 힘들어요. 근데 그 교재는 많이 풀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가 할 만한 거니까 많이 풀 수 있는 거예요. 할만 쉬운 건 어떨까요? 한 권 갖다 주면 쫙 풀어요. 그죠? 공부 아무리 잘해도 대빵 어려운 교재 가져다 줘보세요. 한 권을 줘도 못해요. 한 달이도 두 달이도 세 달이도 못하는데 본인 실력에 맞는 교재를 주면 어떨까요? 한 달이면 12유닛이거든요, 보통? 그럼 하루에 하나씩 못할까요? 숙제 학원에서 그 과제가요, 챕터 하나씩 나가요. 그럼 12일이면 한 권이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 그죠? 그러면 한 달이면 몇 권 풀 수 있는 거? 3권.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재 많이 풀리는 게 이제 공부 잘하는 교재 많이 푸는데 선생님이 그거 다 설명해 준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많이 풀 수 있는 능력으로 가는 거고 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걔한테 맞아서 많이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머님들한테 되게 말씀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단어 관리 완전을 기해 주시라고 이제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중3 때부터 이런 식의 수업을 이제 이런 유형을 막 한다고 하더라도 단어가 빵빵하기 때문에 할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가지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수업을 따라갈 힘이 있어가지고 돼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 것도 선생님 좀. 네. 뭐가요? 아니 아까 그 예문 예. 네. 이거. 아, 네. 핀란드. 아,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